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산장비 수출에 관해서 똑부러지게 정리해 놓은 곳이 별로 없어 보여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표가 있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이 표에다가 전부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 보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구분이 있고, 명령 있고, 형명 있고, 뭐, 이렇게 딱 있죠. 명령 그러면 뭐, 기본 훈련기, 공중통제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 놨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 형명이나 또 모델명,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이제 정리를 해 놨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각 대륙별로 이렇게 북미 대륙, 아시아 대륙,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 놨습니다. 대륙을 보면 국가들을 이렇게 우리가 방산무기 수출을 한 국가들을 이렇게 해서 따로 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음표 있습니다. 물음표 하나 있는 것들은 그런 얘기가 틀렸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거의 아마도 떨어질 것이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있죠. 12 플러스 6. 이건 그냥 글자 그대로입니다. 12개 주문했고, 6개를 추가로 주문하는 겁니다. 주문한 겁니다. 그래서 18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별표 있습니다. 별표. 별표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6대를 할 계획이 있지만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8대를 납품해야 되고 계약이 된 거겠죠. 납품해야 되고 18대가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 있는 거 있죠. 요거는 그 현지 팩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공장이다. 예, 공장이다. 이렇게 공장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129대를 납품해야 되는데 현재 공장에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 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음표가 이렇게 3개씩 있는 거 있잖아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올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 훈련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용도는 기본 훈련기, 형명 KT1 단발기고요. 프로펠러기예요. 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국내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일단 아시아 대륙에서는 인도네시아에 판매가 됐고요. 중남미 쪽에 페루가 10대를 계약을 해서 납품이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튀르키에 40대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웅비 중에서 공중 통제기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기본 훈련기에다가 거기다가 무장을 붙인 거예요. 무장을 보면 기관포와 무유도 로켓으로 무장한 기체입니다. 예, 요거의 수출 내역을 보면 중남미에 일단 페루에 10대가 팔렸고요. 그리고 세네갈에 4대가 팔렸습니다. 아프리카에. 네, 이제 그 다음에 고등훈련기 T-50, 전술 입문 훈련기 TA-50, 그다음 전투기로서 FA-50 블락 10이 있고 블락 20이 있습니다. 블락 10과 20의 구분은 대표적으로 A사 레이더가 달렸냐 안 달렸냐,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가져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북미 쪽에서는 T50을 가져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건데 체크는 일단은 해놨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죠? 거의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12대를 가져가고 나중에 추가로 6대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태국이 12대 플러스 2대 해갖고 14대를 가져갔네요. 자,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4개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2대, 6대 합쳐서 18대를 가져갔고요. T50으로.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FA50 10대를 발주를 해서 인도가 끝나서 지금 중국하고 열심히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FA50 블락 20 버전으로 해갖고 36대를 더 구매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FA50 블락 20은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가 달리면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미티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장착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18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납품은 아직 안 됐고, 그리고 18대를 더해서 36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지금 말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참 좋겠죠. 그리고 태국도 뭐 지금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요거는 별로 가능성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중남미 쪽으로 가면 중단비가 지금 페루가 10대를 가져갔고 24대를 더 추가하느냐 마느냐, 블락 원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들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체크를 해놓고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은 차관을 해줄 수 있으면 아마 바로 수출이 될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12대,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12대가 이미 갔죠. FA50 블락 10 버전으로 12대가 갔습니다. 완료 납품 요건 됐고요. 그리고 블락 20으로 해갖고 36대 이제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무장들이 이제 더 달리는 것에 대해서 변수들이 좀 있어요. 장거리 미사일들이 인터그레이션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도 뭐 가져간다는 한간의 소문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신빙성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요거는 일단 지켜두기로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아마 휴리젯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스페인은 튀르키예에서 휴리젯을 가져간 것 같은데, 이게 성능이 별로 너무 구형 기종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다시 FA50으로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으로 가서, 중동은 이라크만 FA50 경공격기가 같지요. 요거를 전부 최근에 이제 다시 창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면 세네갈에 4대를 가져갔다는 썰이 있어요. 이게 뭐 비밀리에 가져갔다는 썰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리온 마리노는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KH1, 그 다음에 마리노는 MUH1, 이렇게 M이 들어갔죠. 마린. 수리온은 그냥 기동 헬기고, MU는 공격 헬기입니다. 네, 이 헬기는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었었죠. 막 추락도 하고, 막 사망자도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기어박스의 메인 부품을 프랑스에서 이상한 잘못된 부품을 줘서 그걸로 조립을 했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은 이제 안정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수리온이 지금 외국에 아직 수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데에는 아랍에미리트가 뭐 40대로 해서 뭐 한 6천억 원 정도 규모로 수입을 할 예정이다. 요거 이제 관심사항이게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사면 사우디도 사고, 사우디가 사면 아랍에미리트도 사고, 뭐 이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우디가 한 100대 정도, 뭐 이 정도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한 1조 7천억 원어치, 뭐 그 정도 지금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네, 이제 K9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포. 예. 뭐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탱크 위에 포만 긴 거예요. 예. 북미에서는 지금 캐나다가 요거를 16에서 18대 정도를 수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유력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캐나다까지 수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300대를 했죠. 예, 이게 라다크 지역에, 그쪽의 국경 지역에서 중국하고의 그 분쟁 때문에 요거를 사갖고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얘도. 그리고 이제 호주는 이미 30대가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굉장히 많죠. 유럽은 아주 그 K9 밭이에요. 일단 폴란드가 가장 많고요. 48대가 지금 완전히 납품이 다 된 거고요. K9이라는 이름으로 600대가 아직 예약이 되어 있고요. 더 납품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설비 자체를 아직 잘 갖추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대 납품이 끝났고 600대를 더 납품해야 되고, 212대가 아마 자체 제작인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프로 해서 104대가 납품이 됐습니다.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그 포가 있는데, 우리 그 K9 자체에다가 포를 올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믹스 시킨 거예요. 그게 104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토니아가 24대를 맨 처음에 사갖고 12대를 추가 주문해서 지금 36대가 된 거죠. 핀란드가 48대에다가 추가로 48대 더 가져갔고요. 노르웨이 24대 가져갔고요. 루마니아 54대 더 보내줘야 됩니다. 예, 계약은 다 끝난 거고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중동 튀르키예가 350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집트만 200대를 수출했습니다. 네, 이제 전차를 보겠습니다. 전차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일단은 뭐 북미 아시아 다 없고, 콜롬비아에 예전에 아마 K1A1이 수출됐었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K2 전차가 폴란드에 28대가 납품이 됐고요. 152대가 앞으로 더 납품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대가로로 돼 있죠. 이 대가로로 돼 있는 거는 현지 생산입니다. 820대를 현지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예, 역시 공장이 문제가 있어서 생산을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지경인 것 같아요. 예, 얼른 좀 조속히 돼갖고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중동으로 가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튀르키예가 자체 생산을 했죠.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자체 생산을 했는데 원래 독일에서 파워팩을 공급을 받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그 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파워팩을 튀르키예한테 못 주겠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파워팩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탱크는 있는데 파워팩, 그러니까 변속기하고 엔진하고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산을 마저 못하고 있는 거죠.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네,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래서 튀르키예가 그 우리 파워팩이 개발됐으니까 이제 그거를 공급을 받아서 1차적으로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250대를 앞으로 더 파워팩을 더 추가 주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갑차로 가겠습니다. 장갑차 그러면은 뭐 레드백이죠. 그냥 대표 주자 AS21 레드백. 납품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대수도 그렇고 뭐 호주의 그 정치 상황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해서 막 대수를 막 줄여가지고 결국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로 쳐져 있죠. 129대로 줄여서 호주 질롱시 자체에서 공장이 지금 설비가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고, 그래서 결국 129대를 이제부터 생산에 착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동저갑차 K200A1, K200 계열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 유일하게 111대를 수출했는데 국산 장갑차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말레이시아 것도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주기로 그렇게 예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K808 장갑차, 아무래도 이제 궤도형이 아니고 차륜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동 성능이 요거보다는 더 좋겠죠. 기동성이 속도도 더 빠르고 워터제트도 있어서 도하도 더 쉽고요. 그렇습니다. 병력을 실어 나르기 아주 좋은 그런 장갑차입니다. 어디다가 팔았나 보니까 페루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페루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를 더 수출을 해야 되고요.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경장갑차로 넘어올게요. 블루샤크라고 부르는데 생소하죠.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이게 어땠냐면 블루샤크가 이렇게 납품을 한 것 같은데 이게 1000대, 나이지리아에 1000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납품을 다 한 건 아니고 뭐 지금 계속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으로 가겠습니다. 잠수함을 보면 인도네시아, 말 많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DSM이 1400톤급이라는 얘기입니다. 1400톤급을 3척을 수주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인도네시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KSS3
3,000톤급 잠수함이죠. 장보고급. 장보고급을 지금 북미에서 이제 캐나다가 이게 왜 수출될 가능성이 많냐 하면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일본 것은 우리나라 거보다 더 심해까지 잠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뭐 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일본 쪽에서는 뭐 한 500m까지 뭐 이렇게까지도 잠수를 한다고 수중 500m 대단하죠. 500m까지 뭐 잠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것은 유일하게 원잠 빼고 디젤 잠수함 중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거밖에 없죠. 잠수함 저기 3,000톤급 장보고급이죠. 거기에 유일하게 SLBM을 탑재할 수 있어서 아마도 우리나라 게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원자력 잠수함 아니니까 일본도 원자력 잠수함 아닙니다. 전부 디젤 잠수함만 가지고 있고 원자력 잠수함 갖고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잠수함 수출할 예정 국가는 캐나다하고 이제 또 폴란드,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한국도 잠수함 입찰 사업에 꼭 참여해달라. 들러든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참여해달라고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했으니까 일단은 참여는 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도 어차피 원자력 잠수함 아니기 때문에 결국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디젤 잠수함 우리나라께 SLBM을 발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함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이제 수상함으로 가서 보면 인도네시아 참, 예, 이거 보면 이렇게 쭉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우리한테 많이도 사주긴 했어요. 다양하게. 예, 수상함, 만다우급 세척, 상륙함, 켈크루 세만카급 이제 상륙함 요런 거 세척. 근데 이런 고속정 세척을 인도네시아가 가져갔고요. 상륙함 마카사르급 2대, 마카사르급 요거를 2대. 그 다음에 병원선 인도네시아가 한 척을 사줬습니다. 참 다양하게 기본 훈련기부터 시작해서 함정, 잠수함 뭐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사줘서 고맙긴 한데 KF-21에 고춧가루 좀 이제 그만 좀 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점잖게 그렇게 일이 좀 잘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함 중에서 페루도 사줬죠. 페루도 수출을 했습니다. 네, 페루가 3,400톤급 호위함 한 척, 2,200톤급 원해경비함 한 척, 1,400톤급 상륙함 2척. 근데 상륙함 1,400톤짜리 되게 작죠. 네, 여기까지 이제 큰 장비들은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미사일로 넘어오겠습니다. 미사일에 보면 해성 대한 미사일이죠. SSM 700K라고 하는 미사일이고 이거 한 방 맞으면 배가 침몰하지요. 네. 그리고 얘는 회피 기동도 하고 지가 막 빙글빙글 돌아서 그렇게 해서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추시키기 어려운 미사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거 수량은 콜롬비아에 수출이 됐는데 수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검 타이퍼스인데 요거는 그 헬파이어 헬리콥터에서 보통 쏘는 대전차 미사일 있잖아요. 그겁니다. 요거는 이제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지대공하고 공대지까지 다 가능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무 K239죠. 네, 천무. 네, 요거는 미국의 하이마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다연장 로켓입니다. K239. 수출 대상 국가를 보면 중동으로 가서 중동에 8,995억 원하고 사우디에 1조 400억 원, 뭐 요만큼 지금 납품이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숫자는 알 수가 없고 중동하고 사우디하고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은 얼마큼 자기네가 그 우리나라 무기를 얼마만큼 사갔는지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대수랑 뭐 이런 것들을 기사로 그냥 정확한 대수는 모르고 금액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 발사대 따로 있고 미사일은 계속 소모하는 자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를 가져갔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호마르 K가 있죠. 호마르 K. 요거는 폴란드 자체 생산하고 있는 옐츠 차량이라고 있어요. 옐츠 차량에다가 거기다가 우리 천무 발사대 위에 네모난 부분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 거. 그거를 그 두 개를 병합을 해갖고 만든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대를 주문했는데 88대를 더 주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천궁 요즘 기사 많이 나왔죠. 엠셈 해가지고 마로 날라오는 마 4 이상으로 날라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게 엠셈이죠. 엠셈. 네, 요거는 역시 UAE하고 사우디하고 해갖고 UAE가 2조 6천억 원, 사우디가 4조 2천억 원어치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궁 이렇게 어깨에다가 놓고서 옛날에 그 바축합고 뭐 이런 거 그런 식이죠. 근데 얘는 유도 방식이니까 부유도 방식이 아니고 유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쏠 수 있는 그런 로켓입니다. 대전차 로켓이죠. 요거 어느 나라가 가져갔나 보면 요것도 역시 사우디하고 UAE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역시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사 이제 나오면 또 제가 업그레이드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신궁 대공 로켓이죠. 휴대용. 근데 이거 들고 다니긴 좀 어렵고 그 K200 장갑차 같은데 갖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차량이나 이런 데다가 거치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로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는 54대 가져갔고요. 에스토니아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별로 에스토니아도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궁으로 가겠습니다. 로거라고 그러죠. 70mm 대한미사일이고요. 비궁 로거인데 70mm 대한미사일인데 이것도 지금 중동하고 사우디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 비궁은 미국에서 원래 같이 개발하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가 미국에선 포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자체적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다가 개발이 다 우리나라에서 완료가 돼서 100% 명중을 시키는 걸 보고 미국에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미군 무기의 적합성 평가까지 통과가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이거 관심 갖고 봐야 될 사안입니다. 해군 역시 마찬가지고요. UAE가 사면 뭐 사우디도 또 사겠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SSM 400K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적 전투기 같은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네, 비룡은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130mm짜리 배에서 배로 쏘는 함대함 미사일. 그리고 KPD 350K요. 천룡이죠. 항공기에다가 장착해서 떨어뜨리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 뭐 이중 고폭탄도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속으로 날아가서 꽂히는 초정밀 미사일입니다. 자, KTSSM, KT즘이라고 하는 미사일이죠. CTM 290이라고 모델명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90이라고 했는데 290km 그 MTCR에 300km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수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290km로 제한했다 해서 290이고요. 요게 이제 최근에 500km로 300km MTCR 규정을 이제 안 받게 됐어요. 더 이상. 예, 그래서 500km 정도로 해서 천무에다가 장착을 해서 같이 수출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천무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에서 이 500km까지 되면 사거리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광산 수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고요. 앞으로 저 표에 빈 공간들이나 물음표가 숫자로 꽉꽉꽉꽉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